이슈토크입니다. 최근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부산 지역 35곳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영업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숙박업소 운영자는 이미 수십 차례 단속돼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단속만으로는 불법 공유 숙박시설 근절의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적절한 대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숙박협회 김명우 사무국장,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공유 숙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공유 숙박의 개념과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공유 숙박이라는 거는 최근에 ICT라는 온라인 기반을 베이스로 두고서 공유 경제 아주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상업시설인 호텔이나 뭐 여관 같은 그런 숙박 시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그중에서도 빈방이나 네. 아니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공실 같은 곳을 저렴한 숙박비를 받고 관광객들이나 단기 체류자들에게 이렇게 임대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어떤 재원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거를 생산해서 분배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네. 이거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유 경제라는 아주 새롭게 대두된 개념으로서 원래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필요 없는 사람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말 그대로 공유이기 때문에 네. 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생산해야 된다는 점에서 자원 절감 효과를 네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상업시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데요. 아주 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고가의 숙박시설과 그리고 조금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저가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조금 그 중간 단계 어떤 갭을 메워줄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품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가 그 지역 안에서 발생해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네.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단점이라고 하면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유후 공간을 숙박시설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인해서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호혜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문적인 숙박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네. 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숙박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물론 그 입지가 좋은 도시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가 보이는 네네. 그리고 자연 환경이 조금 우수한 곳이 에어비앤비로 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에는 지가가 점점 상승할 수 있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 다른 원주민들에게는 거기가 하는 어떤 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네. 소음이라든지 관광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유 숙박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공유 숙박 같은 경우는 뭐 특히 해운대 같은 그런 관광지에 몰리게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관련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의 불법 공유 숙박 현황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뭐 현황이라는 정확한 숫자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네. 해운대 지역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바닷가 주변 지금 우죽순으로 지금 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공유 숙박이라 하는 거는 아직까지 지금 도입은 뭐 서울에는 지금 일부분 도입은 됐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도입은 안 되고 있어요. 예. 공유 숙박이라기보다 불법 숙박업소면 돼요. 무신고 숙박업소라 해야 이게 정확한 답이 된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관광경찰대에서 수시로 이제 단속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단속이 어려워져요.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위생감시원이 8명이 있고 부산시에도 지금 수십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단속을 해도 조사건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신고 업무만 대행하지 단속을 해봐야 역시 또 뭐 신고 없으니까 경찰서에다 통보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찰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좀 이래 없다 보니까 이 수시 단속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선다고 봐야 되고 또 이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내 돈 주고 내가 자는데 왜 하는 개인주의 이것 때문에도 더욱더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에어비앤비가 좀 부추긴다고 봐야 되죠. 숙박 플랫폼이 에어비앤비가 진짜 정식적으로 신고된 업소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업소만 등록을 시기가 운영을 해준다면 그나마 또 이게 자절이지요.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법안이나 또 기존 숙박업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과 온라인이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일어난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관광을 아우르고 있는 관광진흥법상에는 이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명백한 법안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1월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연 180일 이내로 내 외국인 대상으로 공유 숙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공유 민박업을 신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일수는 180일 그리고 경영을 금지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법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생이나 뭐 청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첫 피해는 소비자들이 겪는 요금 관계라든지 이 요금도 실제적으로 기존 업소보다 비쌉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성년자 혼수, 청소년 관리 문제가 좀 대두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민하고의 갈등, 이제 쉽게 말하면 소음, 그다음에 이제 그 음주문란, 그다음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민들하고의 갈등이 심해질 거고요. 저희들 그 숙박업소하고는 완전히 뭐 동떨어지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지금 중앙에서 굉장히 이 법을 지금 무력화하려고 굉장히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시민박업은 지금 관광시설업에 지금 있어요.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외국인만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국인 수용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공유 숙박 대신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그 해운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숙박업소가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입니다.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 숙박이요. 쉽게 말해서 대여 숙박 그렇게는 이제 분양형 호텔, 우리가 말하기는 분양형 호텔이라 하는데 이 호텔이 지금 15개 정도 써 있어요. 그 분양형 호텔의 객실 수가 우리 기존 숙박업소 객실보다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는 쉽게 말해서 뭐 수요는 적는데 공급은 엄청나니까 지금 우리 기존 업주들은 아우성이죠. 그
와중에도 무슨 이 공유 숙박이 필요하나? 어? 이미 공급이 너무 왜 많은 충분한데 상황인데. 왜 네네. 필요하나? 이제 물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ICT 기술 개발돼 가지고 그다음에 뭐 좀 이렇게 이 숙박 문화를 조금 이렇게 현실화시키고 좀 접하기 쉽도록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관리 제도가 잘 안 되면. 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외국에 예를 들어 보면 외국에는 주로 보면 전부 다 외국인 상대입니다. 네. 그럼 좋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외국인만 수용하도록 하자. 내국인이 아닌 제도화 해가지고 외국인만. 외국인만 수용하도록 하자. 그럼 지금 그 현행에 이제 지금 이제 법의 안에 취지가 보면은 공유 숙박에는 이제 거기에 주인이 없어야 된다.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신 주인이 없을 건 난장판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관리가 안 되죠. 그 화재 같은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 일단은 한 지역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장단점을 밝혀가지고 괜찮겠다, 어떻겠다 이런 걸 해가 제도적 보완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 공유경제 하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려는 거는 그것도 확실히 뭐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오히려 기존 숙박업이 영업이 안 된다면 근로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오히려 네. 근로자가 더 준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좀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을 허용하겠다. 이거를 모든 지역에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시작은 좋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자원을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게 공유 경제인데요. 네. 그래서 원래 시작에는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출신 지역이 아니면 방학 기간에는 자기가 렌트를 해서 그 월세를 낸 그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게 시작이 됐고 네. 또 최근에 관광 트렌드가 그냥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보고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 말 그대로 관광형이기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일정 부분 침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구조의 집에서 사는지 그리고 아침은 무엇을 먹는지 이런 조금 더 깊숙한 관광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네네. 이런 부분이 아주 곽강을 받고는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입장에선 제일 필요한 것이 제도적 보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이 안전 문제라든지 뭐 집가의 문제 그리고 원주민 삶의 보호 그리고 안전의 문제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 보호를 서비스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공하시는 분들조차도 보호를 받거나 이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조차도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것이 우선 먼저 제일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던 공유가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업형이 되다 예, 예.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세금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세금을 탈루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공유 숙박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네. 실제로 저기 이제 실속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쉽게 말해서.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가야지 특이한 사람, 특정한 사람의 돈벌이를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네. 아까도 뭐 35개 뭐 이렇게 운영한다는 사람은 그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남는 거를 이제 내가 좀 이렇게 공급을 시켜가지고 조금 그저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 개념인데
이 이제 공유 수법의 미명 아래 이 이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네네. 지금 도시 민박에는 외국인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그게 안 그렇거든요. 내국인도 수용 다 해요. 네네. 여름이 되면 아파트에서 난리 납니다. 신고 막 들어와요. 네. 엄청나게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도시 민박이 허가를 내주면 지금 우리 신고를 그 관광시설업에서 해주는 거는 그 이제 그 뭐 1, 2층, 3층 뭐 이래 되면 그 주변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 봐야 그 뭐 뒤에 그 저 준수 사항이 미비하니까 뭐 있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유 경제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실현화시키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 공유 숙박이라는 것을 좀 문제를 삼으시면 좋겠다.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중앙에도 역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숙명과제입니다. 네. 우리 일반 숙박업에 대해서 숙명과제입니다. 그래도 수요가 공급이 언밸런스 돼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요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반토막 나버렸어요. 네, 한 맞습니다. 80%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종업원들 어디로 갑니까? 다 무급되고 무급휴직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도시 그 발전 사업, 도시 재생법의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뭐 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데 오히려 죽이는 거죠. 경제 활성화 안 되고 실업자만 더 많이 양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정부가 이러한 점을 잘 좀 어울려 가지고 이거 뭐 쉽게 말해서 공청회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법을 만든다 하니까 이거 실무진들 해가 공청회 한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단점을 발굴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학부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명한 분들이. 네네. 그분들 모셔가지고 진짜 정말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토론 내보고 해보면은 좀 현실에 가까운 제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이 됐던 그 몇몇 사례가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데요. 네네. 이제 요것을 조금 보고 어떤 부분이 규제에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또 사실은 여러 단계의 이익 집단들의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 변동에 따라서 이제 빈집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6월 15일부터 주택 숙박 사업범을 시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빈집들을 지자체에 실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180일 이하의 영업일수일 때만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이 그 등록 번호가 발부가 되어서 실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일본에서 이 등록 번호를 발부받기까지는 행정 절차상 한 20개 정도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조건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서류상에서 이미 탈락이 될 수 있고 그리고 180일 정도 영업을 해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네. 그렇게 좀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네. 최소 8개월 이상의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요 거주지의 주택의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휴가 허가를 신청하고 그래서 조건이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1년에 최대 120일까지 일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5,000유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는 최대 12,500유로의 아주 높은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경우에도 몇몇 도시에는 6개월 이상 LA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가 30일 미만일 때 주택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2015년 2월부터 30일 미만일 경우에만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현실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 숙박이 경제 전반에 있어서
있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킴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규제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